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김선입니다. 연준이 또 한 번 시장을 살렸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경기 회복에도 의구심이 들던 상황에서 시장이 조정을 피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연준이 밝힌 회사채 매입 계획에 시장은 환호했습니다. 자, 오늘도 뉴욕 증시는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네요. 3대 지수 모두 2% 넘는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해서 17.7% 증가한 걸로 발표가 되면서 지난달에 마이너스 14.7%에서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 오늘 항공주, 크루즈주들, 리조트 모두 좀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시장 상황 함께 짚어보시고요. 선물시장 매매 전략들도 함께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시간 동안 방송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내용들은요. 전화번호 023-1531-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샵0082번으로 문자 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외 선물의 씨는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실시간으로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의 씨는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문 열어볼 텐데요. 오늘 이 시간 함께할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오늘은 준 차장님 그리고 외환영웅 트레이더, 금융영웅 트레이더와 함께합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영웅과 함께하는 날인데요. 먼저 우리 외환영웅 트레이더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외환영웅 신동환입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합니다. 매매하시는 분들한테는 내 성향이 무언지, 단타인지, 추세인지, 저번 주에 보신 분들은 분명 제가 강력하게 금은 매수라고 얘기했고요. S&P는 3,224원 왔을 때는 매도라고 얘기했습니다. 단타로 매매하는 것은 저 또한도 손실납니다. 그러나 추세로는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를 반드시 시청하시는 분들을 반드시 수익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수익 낼 수 있는 전략들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은 금융영웅 트레이더님도 인사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 제 국내 선물 리딩을 하면서 이제 12시 넘어서 이제 좀 1시 넘어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오후 1시 이후에 계속적인 하방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S&P랑 좀 같이 그렇게 좀 하방으로 움직였는데요. 그래서 좀 매수로 하시는 분들 계속 물타기를 하셨다고 하면은 엄청난 손해를 보셨을 거예요. 물론 오늘까지 이게 오버를 하셨다고 하시면은 이제 다시 복구를 하셨을 텐데 그러기가 쉽지 않은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매매를 하실 때 무조건 손절 잡으시면 대응하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 뭐 대북 이제 도발뿐만 아니라 이제 추가 부양책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계속적인 기계적인 손절을 잡으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금융영웅 트레이더까지 만나봤고요. 준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장이 진짜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네. 저도 이제는 뭐 어느 정도 현금화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막 마음속에서 계속 그런 말이 들려서 이렇게 어느 정도 비중을 정리했다가도 또 네. 오늘 또 올라가니까 또 못 참고 또 같이 가야지 그러고 또 같이 또 잡고 막 그랬는데 네. 요즘 진짜 너무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방송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1시간 좀 유익한 정보 많이 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우리 준 차장님과 함께 하시면서 오늘 유익한 정보들 챙겨 가시고요. 자, 오늘도 저희는 선물시장 흐름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대체적으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상품별로 하나씩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2% 상승입니다. 3,130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1.9% 오름세입니다. 9,977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4.7% 상승입니다. 38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골드 시세입니다. 0.14% 오름세입니다. 1,729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45% 하락세입니다. 1.1289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선물 시장 시세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이야기 한번 간략하게 나눠 볼 텐데요. 오늘 다시 지수 선물은 좀 빨간불을 이어가고 있고, 크루드 오일도 같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자, 오늘 시장 상황 좀 어떻게 볼까요? 오늘은 뭐 일단 지표도 좋게 나왔고 지금 일단 뭐 어제 연준의 이제 말이 계속 좀 영향력을 보이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사실 금요일 날 급락이 나오긴 했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나왔어야만 하는 급락이고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증시가 되게 힘세게 올라왔잖아요. 네. 힘세게 올라온 만큼 조정도 조금 세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큰 조정이 나왔던 거고 월요일은 어떻게 보면은 원래 약간 기술적 반등이라든지 이런 게 나올 만한 타이밍인데 거기다가 이제 연준이 이제 좀 불을 조금 껴준 거죠. 그러면서 증시가 좀 크게 오른 감이 있고 연준의 이런 발언은 계속 어떻게 보면 시장을 지지한다는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또 안 그래도 지금 불안한 타이밍에 보낸 거니까 저는 조금 더 오를 수 있다고도 보는데 이거를 자세히 보면은 사실 그냥 원래 있던 정책을 조금 그냥 바꾸는 네, 수준이라고 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행정부의 좀 추가적인 이제 부양책 여기가 조금 더 기대해 볼 만하고 이 부분은 이따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불타는 시장에 연준이 기름을 부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조금 이따가 트레이딩 타임에서 더 자세한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외신센터 연결해서 오늘 전해지고 있는 소식들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외신의 결사 이수연입니다. 현재 미 3대 지수 정말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장 시작하자마자 800포인트 올려 세우면서 지금은 상승폭을 좀 줄여냈는데요. 26,509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S&P 지수는 2.55% 상승해서 3,144포인트까지 올라왔고요. 나스닥 지수 역시 지금 220포인트가량 올라주면서 다시 한번 만스닥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수 지금 미국인들이 일터로 복귀하면서 소매 판매 지수가 역사상 최대폭으로 증가했다는 소식 때문인데요. 이 소매 판매 지수가 저번 달에는 14.7%가 감소했지만 이번 달에는 17.7%가 증가하면서 시장이 더욱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올렸죠. 지금 이 미국의 소매 판매 지수가 지금 최고치를 찍었고 정말 예상한 것보다 더 크게 증가를 했다. 오늘은 일자리와 주식시장에서 정말 빅데이, 큰 날이다, 엄청난 날이다 라는 트위터로 자신의 기쁨을 또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또 이러한 이슈 때문에 지금 채권 수익률 역시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채권 수익률이요. 10년 만기 채권 그리고 30년 만기 채권 같은 이런 장기 채권들이 호조로 지금 급증하고 있다라고 CNBC는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호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연준의 유동성 공급도 있고 미국이 중국의 화웨이 제재를 완화하겠다는 소식도 있고 거기다가 오늘 경제 지표까지 좀 호조로 발표가 되면서 시장이 아주 활짝 웃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준비한 외신 소식 첫 번째 뉴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이 회사채 매입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에 이 세컨더리 마켓 기업 신용기구 SMCCF를 통해서 개별 회사채 매입을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이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을 나타냈죠. 지난달부터 회사채 ETF를 사들이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2,500억 달러, 한화로는 302조 원 규모의 개별 회사채 매입에 나서면서 유동성 공급이 더욱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연준이 내놓은 이런 구체적인 자료를 보시면요. 어떤 종류의 회사채를 매입하려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개별 회사채 매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회사채가 적격 등급이어야 하고 또 5년 이내 만기여야 하면서 또 적격 투자자로부터 매도가 가능한 회사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디테일 같은 상황은 좀 다음 장에 자세히 나와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회사채 ETF 상품 계속해서 매입을 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장 지수 채권까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대상은 최소한 BBB-에서 BAA3 이 수준까지 되어야 한다. 최소한 2등급까지는 사들이겠다라고 밝힌 거고요. 이 같은 연준의 부양책으로 연준과 맞서지 마라라는 주식 격언이 다시 한번 공감을 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시장 영향을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소식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 상무부가 화웨이 제재를 완화하겠다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1년 넘게 화웨이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또 미국 기업의 수출도 막았지만 5G 네트워크에 대한 국제 표준 설정에서 미국이 점점 불리해지자 꼬리를 바로 내린 겁니다. 화웨이와 거래하는 5G 구축 관련 협력들을 허용할 것이다라고 전했는데요.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이 미국은 글로벌 혁신에서 리더십을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기업들은 이미 다른 전 세계 기업들은 서로 협력하면서 서로 장비를 함께 작동하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화웨이를 이렇게 블랙리스트에 올리면서 미국의 제재가 오히려 더 역효과를 불러일으켰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미국을 뒤처지게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완화해야 미국도 성공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강력한 경고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표심을 위해서 중국을 제재하다가 오히려 조금 더 큰 코를 다친 케이스 같은데요. 그래도 이번 계기로 중국과의 관계도 조금 더 완화되면서 시장에 좋은 흐름이 나타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글로벌 시장에 참 다양한 이슈들이 많습니다. 또 이런 이슈도 있죠. 트럼프 행정부가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1조 달러 인프라를 추진 중이라는 방식입니다. 이 미국 교통부는 도로 같은 전통적인 인프라 장비뿐만이 아니라 방금 이 화웨이 제재 완화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5G 이동통신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거기다가 농촌 지역의 브로드밴드 활성화까지 이런 전체적인 이슈에서 1조 달러를 투입하는 법안을 추진 중에 있다라는 소식이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트럼프 행정부가 조 바이든 대선 후보로부터 좀 지지율이 밀리니까 이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의 표심이 좀 밀집된 농촌 지역까지 좀 공략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목적도 좀 다분히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에 민주당 역시 5천억 달러 규모의 이런 인프라 투자 규모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트럼프가 추진 중인 이런 법안과 좀 부딪힐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외신은 이 인프라 투자 기간이나 재원 마련, 어디서부터 이런 인프라 1조 달러를 좀 끌어올지가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구체적인 소식이 전해진다면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요. 베이징 코로나가 우한 코로나보다 더 빨리 확산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중국이 다시 한번 방역 공포에 휩싸였다는 소식입니다. 베이징 확진자가 어제까지만 해도 지금 79명대였는데 오늘은 100명대를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라서 WHO가 베이징의 집단 감염 사태가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말하면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어제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확진 판정이 또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느리고 또 확진자가 공식 집계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이런 의견까지 지금 외신에서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우한 때보다 지금 이 베이징의 확산 속도가 훨씬 더 빠르고 발병 경로도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당국도 초비상사태에 이르렀다는 소식입니다. 만약에 문제는 이 바이러스를 다 막을 수 있다고 해도 이미 중국 내 농산물 가격이 급등 중이고요. 중국의 5월 소매 판매가 치명타를 입었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2차 확산 후폭풍에 흔들릴 조짐이 보인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금 중국 경제, 미국 경제는 지금 소매 판매가 역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지만 중국은 5월 소매 판매가 너무 저점을 찍었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 발빠른 방역이 이루어져서 더 이상 경제에 피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 만들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여기까지 외신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금융영어 트레이더, 외환영어 트레이더, 그리고 준 차장님까지 모셨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네, 좋습니다. 글로벌 경제 이슈들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어제 연준은 개별 회사채를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은 파월 연준 의장의 의회 증언이 지금 좀 이뤄지고 있는데요. 자, 관련해서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은 경제 회복에 좀 심각한 불확실성이 우려가 된다라는 의견을 또 내놓았고요. 일부 지표가 최근에 안정화되면서 완만한 반등 신호를 보이고 있다라는 언급
언급까지 좀 했습니다. 하지만 회복이 잘 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는 금리를 낮게 유지할 거다라고 언급을 했다는 부분 정리해 드리고요. 조금 더 자세한 사항 내용 나오면은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트레이딩 타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과 함께 진행해 볼 텐데요. 자, 지금 S&P 500 전일 대비해서 2% 넘게 지금 올려세우고 있습니다. 다시금 좀 긴 양봉을 뽑아내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의 방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전부 매수 그리고 외환용 트레이더만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매도 전략 한번 먼저 확인해 볼까요? 예. 먼저 저번 주 거를 설명을 좀 하면서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번 주 방송을 보신 분들은 제가 3211.25에서 3220.50이 오면은 강력하게 매도를 치라고 했습니다. 그때 저번 주에 보시면은 S&P가 최고점이 3231.25 대략 40틱이 올라갔습니다. 제가 말했던 곳보다. 그러면 추세 매매 또는 장기 매매는 어떻게 다 손절을 최소 56틱 또는 78틱을 잡으랬습니다. 그럼 손절이 전혀 안 나갔을 겁니다. 그때 정확하게 찍고 나서 빠졌고요. 그 다음에 뭘 했는지 3179.25가 깨지면 당분간 하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 자리가 이쪽 자리입니다. 그래서 깨진 다음에 어디까지 빠졌나요? 2935까지 빠졌습니다. 그죠? 엄청난 수익. 그러니까 매도를 치신 분들은 수익이 났을 겁니다. 지금 내가 또 왜 매도를 얘기했냐면은 23시 지금 12분 17초로 지나는데 단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이제 저한테 전화 오거나 또 방송할 때마다 이제 문의하셔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합니다. 추세 매매로는 자신 있습니다. 수익 날 자신 있지만 단타로 매매는 저 또한도 손실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추세 매매하시는 분도 있지만 시청자분들 또는 회원분들 중에 단타 지금 시점에서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S&P가 제가 아침부터 좀 걸어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3178에서 여기를 보시면은 3178에서 3196 정도 왔을 때는 다시 한번 손절을 잡고 매도를 쳤으면 좋겠고요. 지금 바로 매매하시고 싶은 분들은 아마 한 3150선에서 3156 정도에 왔을 때 단타 매도는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한 30분, 1시간 안까지는 올라왔다가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추세 매매하신 분들은 방금 말했듯이 3179에서 3189 정도 그쪽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매도 치거나 추세 매매는 사실은 이번 주는 안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타는 매도로 S&P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외환용 트레이더 매도 전략을 드렸고요. 지금 좀 짧은 시간 안에 30분, 1시간 내에 단타로 거래하실 분들은 3150선에서 3156선에서의 단타 매도 전략 일단 드렸고요. 그리고 조금 추세를 보실 분들은요. 3178선에서의 매도 전략 챙겨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분은 이제 매수 의견을 주셨는데 먼저 금융용 트레이더 매수 전략 한번 들어볼게요. 예. 이제 추세적으로 봤을 때 저는 좀 내려왔을 때 매수 자리를 드리기 위해서 매수를 드렸고요. 지금 당장 한 게 그러니까 이제 좀 장시작 이후에는 좀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바로 진입하시기보다는 좀 내려왔을 때 매수 자리를 드리는 거고요. 예, 이거에 대해서는 좀 월요일부터 봤을 때 저번 주 금요일부터 좀 재밌는 좀 보이는 게 있었습니다. 3천선을 기준으로 좀 계속 움직임을 보였어요. 저번 주 금요일부터 3천선이 깨졌다가 다시 상승하게 됐는데 2,935까지 빠졌다 다시 3천선을 복귀해서 월요일 날 이제 해서 이제 오늘까지 이제 3,167까지 올라왔네요. 지금 엄청나게 많은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좀 경기가 빠지려고 하니까 경기 부양체육 계속 메꿔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투심 회복을 위해서 많은 부양책을 하고 있는데 이게 기업은 망해가고 있는데 증시는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뭐 이런 기이한 현상도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 뭐
5% 이상 상승하면서 사이드카가 발동하고 지금 S&P도 계속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매 판매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약 17.7% 상승을 해서 기존의 8% 예상치에 비해서 거의 2배 이상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좀 일본 은행 같은 경우에도 뭐 기업 대출로 약 35조 엔 가량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기 부양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만큼 좀 투자를 하실 때도 좀 때를 맞춰서 좀 기다렸다가 매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시면 네, 1분봉으로 했을 때 저는 3124.75 선까지 왔을 때 1차 지지 라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 전략 해주시면 되고요. 2차 지지 라인을 15분봉 예, 3057선 여기를 2차 지지 라인으로 봤습니다.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이제 지지 라인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여기서 더 빠질 경우 매도로 스위칭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금융영웅 트레이더의 매수 전략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자, 일단 1차 지지선 3124.75선 여기에서 매수하는 전략, 그리고 조금 더 길게 보시는 분들은 2차 지지선 3057선에서의 매수 전략 이렇게 챙겨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만약에 여기서 더 빠지면은 매도로 방향을 전환하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 차장님도 지금 매수 보셨는데 좀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목요일처럼의 이제 급락장은 언제든지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나온다고 해도 이게 뭐 2차 팬데믹이 정말 뭐 진짜 현실화가 된다거나 아니면 그런 걸로 인해서 개인들이나 뭐 이런 진짜 투매성 매물이 나오면서 며칠간의 뭐 큰 조정을 거치면서 20% 이상의 뭐 흔히 뭐 20% 이제 이상이 되면 약세장이라고 하는데 네. 그렇게 이제 반전이 되지 않는 한은 이 정도의 조정은 계속 뭐 간헐적으로 나오면서 그래도 상승하는 쪽이 맞을 것 같고 지금 이렇게 연준이 끊임없이 뭐 이렇게 증시에 어떤 안정감을 주는 발언들도 하고 이런 대책들도 세우고 있고 또 트럼프 행정부도 또 이제 추가적인 부양책을 준비 중이고 또 네. 인프라 이런 정책도 지금 한다고 지금 예고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증시는 좀 더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이제 지금 뭐 오늘하고 내일 이제 또 계속 또 파월 의장의 또 의회 증언도 있고 하니까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내일까지 뭐 일단 이번 주는 조금 오를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 저는 그 어제 이제 있었던 그 SMCCF 이제 유통시장 회사채 매입 프로그램 이게 원래는 이제 3월 23일 날 최초로 이제 설립이 된 거였는데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가 원래 7,500억 달러까지 이제 매입이 가능한데 회사채 매입이 현재까지는 한 300억 한 390억 정도밖에 예산을 안 썼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많은 지금 예산이 남아 있는 거고 지금은 원래는 이제 전까지는 이제 ETF 회사채 네, ETF만 가능했는데 그렇죠. 이제는 뭐 개별 이제 회사채도 가능히 하고 이제 연준에서 특별히 어떤 이제 약간 뭐 인덱스 같은 거를 만들어서 거기에 기준에 맞는 회사채를 이제 매입이 가능하게 돼서 원래는 한 ETF 회사채별로 한 20%까지 매입의 제한량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체적인 그런 인덱스를 통해서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풀린 거기 때문에 특별히 뭐 어떤 특정 회사의 회사채를 이제 매입을 할 때 이제 제한이 없어진 거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회사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이제 도움을 조금 줄 수가 있게 조금 더 변형이 된 거라서 기존에 있던 거에서 뭐 없던 게 새로 난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거를 조금 더 강화했다. 뭐 그런데 지금 일단 회사 이제 트레이더 자체가 조금 또 똑같아진 것 같아요. 악재에 둔감하고 호재에 민감. 지금 어저께가 저는 이렇게 큰 호재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런데 그냥 연준이 뭔가 발언을 했다. 조금 증시를 조금 지지했다. 이런 발언이 나오면서 조금 계속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라서 조금 불안한 마음은 있어요. 하지만 계속 이렇게 연준이 이제 어떤 이런 스프레드 시장, 이런 회사채의 하이힐드나 이런 거를 조금 망가지는 거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약간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어느 정도 시장을 막아주는 조금 보호막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는 조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적인 부양책을 기대하면서 증시는 좀 더 오를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뭐 악재도 정말 많죠. 그런데 이제 악재 다시 좀 둔감해지고 호재를 좀 그대로 더 크게 받아들이는 그런 시장 상황이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연준의 회사채 매입과 관련한 부분 그리고 추가 부양책, 뭐 인프라 투자 이런 부분들 모두 합심을 해서 증시를 좀 앞으로 더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 전해드렸고요. 자, 지수 선물은 여기서 마무리해드리고 저희는 크루드 오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크루드 오일은 다시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5% 가까이 좀 올려세우고 있는데요. 다시 좀 40달러 선에 가까이 다가서는 모습입니다. 38.93달러 지나고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 우리 세 분의 방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오일은 전부 매수 의견 주셨네요. 자, 오늘 일단 하루 종일 거의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외환용 트레이더의 전략 먼저 확인할까요? 예, 저번 주 거를 다시 한번 리뷰하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번 주에 제 방송을 보신 분들한테는 분명 또 38.49, 38.21이 왔을 때는 뭐다? 매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7.16이 깨지면 이쪽이죠. 37.16이 깨지면 어떻게 된다? 당분간 하방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거의 300틱, 34.36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면은 아까쯤에 S&P도 거의 많은 가격으로 빠졌고요. 오일도 많은 가격으로 빠졌습니다. 추세를 매매하신 분들은 최소 300틱에서 800틱 정도 수익을 냈을 겁니다. 지금 제가 눈을 얘기합니다. 내 성향이 뭔지를 좀 파악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뭐 공부하는 것보다 내 성향이 단타 말씀드렸지 지금부터 뭐 30분 1시간 안에 집중해서 외환용 시처럼 풀베팅해서 딱 짧게 나올 건지 아니면 추세 매매로 손절을 길게 잡고 갈 것인지에 따라서 매매와 전략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계속 얘기하는데 저번 주는 오일과 S&P는 하방이었고 금은 내려올 때마다 매수 전략으로 했습니다. 금은 좀 이따 얘기하겠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 회원들 중에도 반대로 하신 분들은 당연히 손실 났겠고 제가 말한 대로 수익 났듯이 오늘은 오일을 왜 상방으로 보냐면은 제가 말했던 아까쯤에 37점 몇이죠? 37.16을 돌파했습니다. 저번 주에 얘기했던 37.16이 깨지면 어떻게 되나? 당분간 하방이었는데 이번 주에는 어떻게 되나? 30.16을 또 돌파해서 거의 200틱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제는 상방이다. 그러면 제가 저번 주에 얘기한 41달러까지 이상은 돌파한다. 그때 말했던 41.41 정도였을 겁니다. 그럼 앞으로 대략 몇 틱이죠? 39, 40, 41, 300틱에서 400틱이 더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추세로 상방을 보시고요. 추세 매매하실 분들은 단타 매매하실 분들은 지금 사실 자리가 조금 애매합니다. 근데도 좀 하고 싶다 하신 분들한테는 38.12 정도 왔을 때 여기 왔을 때 대략 몇 틱이죠? 80틱 정도, 70틱 정도 빠지면은 매수 전략을 해주시고요. 나는 좀 더 안정적으로 하고 싶은 자리 원한다. 그때는 37.69에서 이쪽에서 37.89 사이 이쪽에 왔을 때 대략 지금부터 100틱에서 110틱 정도 빠졌을 때 매수를 하실 때 어떻게 된다? 손절은 56틱 또는 14틱 곱하기 3 또는 14틱 곱하기 5 정도로 잡고 손절을 잡고 대응을 해주시면은 이 자리가 왔을 때는 거의 41.44 거의 400틱은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추세 매매하실 분들은 그렇게 단타 매매하실 분들은 지금처럼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외환용 트레이더 여러분의 매매 스타일에 따라서 언제나 좀 이 길게 대응하는 전략 그리고 짧게 대응하는 전략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자, 일단 추세를 좀 보실 분들은 한 41달러까지는 상승할 여력이 아직까지 있다라는 이야기 좀 해주셨고요. 자, 좀 짧게 보실 분들 38.12선에서의 매수 그리고 이것보다 조금 더 안정적인 매수하실 분들은 37.69에서 37.89선에서의 매수 일단 이렇게 전략 드렸습니다. 손절 라인도 각각 세워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금융영웅 트레이더의 전략 한번 확인해 보죠. 예.
네, 저도 오늘 추세적으로 봤을 때 오늘 300틱 이상 올랐기 때문에 충분히 전고점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바로 돌파하지 않고 좀 약간의 움직임, 횡보 박스권 움직임 보여주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내려왔을 때 매수 전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3분봉 기준으로 38.12 내려왔을 때 이제 1차 지지 라인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1차 지지 라인 내려왔을 때 매수 전략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15분봉 기준으로 이제 36.43 네, 43 내려왔을 때 여기를 2차 지지라인으로 봤습니다. 2차 지지라인까지 내려왔을 때 여기서 이제 좀 더 빠졌을 경우 좀 이제 매도도 조금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은 28틱 잡고 대응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45분봉으로 했을 때 네, 좀 전고점 자체가 40.44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39.62 여기가 좀 저항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를 뚫었을 경우 매수, 강력 매수하셔서 40.44까지 볼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 40.44를 넘어설 경우 계속적으로 매수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금융경영 트레이더도 일단 눌림시 매수하는 전략 드렸고요. 1차 지지선 38.12 그리고 2차 지지선 36.43선 이렇게 자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항선 39.62선으로 좀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 선을 뚫는다면 더 강력한 매수 신호다라는 이야기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 차장님은 5일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저도 일단 40불까지는 보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하루치 상승폭 치고는 조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여기서는 매수하기는 조금 위험할 것 같고 저도 이제 금융영웅님처럼 조금 내려왔을 때 매수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고 일단 지금 중국에서 원유 수입량이 매월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어요. 지금 4월부터 4, 5, 6 지금 다 경신하고 있어서 중국의 이런 인프라 투자로 인해서 필수 불가결하게 이제 원유 수요가 조금 급증하고 네. 있어서 이거는 조금 당분간은 유지될 것 같다. 그래서 여기에서 원유 수요 쪽으로 많은 플러스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이제 에너지부 장관이 네. 기존에 이제 감산을 잘 지키지 않았던 나라들이 감산을 이제 꼭 지키겠다고 뭐 이렇게 확인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고 또 나이지리아의 이슬람 또 무장단체가 또 공격을 해서 뭐 50명 정도가 이제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여기서 또 지정학적 우려가 또 고조되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유가는 당분간은 조금 더 오르지 않을까. 네, 하지만 40불에서 테스트가 한번 있을 거고 42불 선에서도 만약에 40불이 돌파한다면 42불 선을 아마 가장 그 최대치로 보고 싶은데 42불 이상으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조금 어느 정도 고점에 다다른 감이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조금 더 오를 수는 있을 것 같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준 차장님의 의견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자, 저희가 5일이 끝나면 이 시간은 또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금융영웅 트레이더의 막간 강의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도 보조 지표 그리고 경제 지표 하나씩 준비를 해주셨네요. 바로 들어볼까요? 예. 네, 오늘 같은 경우에 저도 좀 생소한 이제 보조 지표를 가져왔습니다. AB 레티오랑 그다음에 이제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신청 건수 이걸 제가 예전부터 부르짖었는데 이걸 지금에 갖고 왔습니다. 네, 먼저 보조지표 AB 레티오 좀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제 주가의 움직임을 이제 강 에너지, 약 에너지로 보고 대결로 해서 인식을 하고, 근데 강약 에너지를 비교해서 주가 움직임을 예측하는 좀 중장기적인 추세를 볼 수 있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B 레티오 공식 자체가 뭐 N일의 이제 당일 고가, 당일 그다음에 당일 저가 관련해서 이제 공식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B 레티오 같은 경우에는 당일 고가,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당일 시가로 기준하는 A 레티오보다 좀 변동성이 크게 작용이 되고서 A 레티오보다 B 레티오가 더 큰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크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AB 레티오의 활용을 보시면요. 우선 A 레티오랑 B 레티오가 교차될 때가 있습니다. A 레티오는 B 레티오보다 좀 덜 움직이는데 B 레티오가 뚫고 올라갔을 때 또는 뚫고 내려갔을 때 좀 이 부분이 이제 매수 또는 매도 시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A 레티오랑 B 레티오랑 같이 움직일 때 좀 같이 상승하거나 같이 하락할 때 매수 또는 매도로 시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이제 그래프 통해서 이제 보실 텐데요.
먼저 AB 레티오 보시면 좀 갭상승 구간을 가져왔어요. 이번에 좀 갭상승 구간 나왔을 때 좀 움직임이 쭉 빠졌죠. 그때 갭상승 이후에 좀 빠지는 흐름 보여주다가 좀 다시 상승할 때 여기가 이게 비레티오입니다. 빨간색이 좀 보기 편하게 좀 반대로 쓰신 경향인데 저는 비레티오를 빨간색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확실하게 뚫고 올라가죠. 비레티오가. 그다음에 같이 올라갈 때 좀 상승하는 부분. 네, 보시면 이때 같이 상승을 하죠. 그다음에 여기도 같이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좀 같이 상승할 때 또는 이렇게 뚫고 올라갈 때 이때를 좀 매수 시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좀 이렇게 좀 평탄할 때는 그냥 관망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B 레티오 값에 따라 좀 움직임이 다른데요. 이거는 이제 지금 보여주는 AB 레티오 값은 지금 영문 기준으로 했을 때 5일 선입니다. 근데 많이들 이용하는 20일 선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비레티오 값이 크게 작용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도 숫자를 바꿔가면서 본인한테 맞는 보호지표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경제지표로 보겠는데요. 이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입니다. 제가 예전에 많이 이야기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단기적으로 좀 움직임이 클 때, 이제 특히 이제 4월 같은 경우, 이제 4, 5월 사이에 이제 막 600만 명씩 신규 실업 수당 신청 건수가 늘어났을 때 그때 좀 되게 많은 움직임들을 보여줬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매주 나오는 지표 발표인 만큼 자주 볼 수 있는 보조 지표예요. 아니 주요 지표이기 때문에 이 부분 이제 단기적으로 하실 때 이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발표 기간 같은 경우에는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입니다. 네, 노동통계국입니다. 그래서 발표보다는 노동, 고용, 실업이고요. 매주 목요일 발표한다는 걸 좀 특징으로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주에 처음 이제 실업수당 신청한 사람의 수를 신청을 이제 측정을 한 거고요. 이제 신청 건수 상승 시 이제 향후 일자리 증가가 이제 줄어드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신 주간 단위 변동이 심해서 4주간 묶어서 이제 동향 파악을 진행한다는 점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숫자 보시면 3월 달까지 아주 평온했습니다. 아, 이렇게 평온할 수가 있나? 20만 명대, 20만 명에서 30만 명대 이런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 이제 코로나 사태 터지고 미국에서 이제 확진자가 확 늘어날 때 이때였죠. 300만, 660만, 660만 이렇게 늘어났었습니다. 기존 대비 20배, 네, 10배 이상 상승하고 그 뒤에도 또 2배 이상 상승하면서 지금 보시면 2017년부터 아주 평온하다가 완전 네, 큰 폭으로 상승했죠. 그래서 이 부분 보시면서 고용지표가 불안정하면서 미국 전체적으로 좀 지표적으로 흔들리는 움직임들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고용지표도 되게 중요한 지표 중 하나니까 이제 거래하시면서 매매하시면서 꼭 보시는 주요 지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도 보조지표 그리고 경제지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미국의 이제 소비와 고용 이런 부분이 좀 미국의 경제 근간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해오고 있죠. 자, 이와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금융영웅 트레이더의 강의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 저희는 외신센터 다시 한번 연결해서 또 파월 연준 의장의 상원에서의 증언 관련한 소식들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연준 파월 의장이 증언을 갖고 있는 가운데 경제 전망에 대해서 우려하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미국 경제가 지금 경제 회복 타이밍이나 여력에 대해서 상당한 불확실성을 갖고 있다면서 깊은 침체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침체가 길어질수록 고용시장이나 기업들이 더욱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이다라고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파월 의장은 연준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제적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서 모든 재정적인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이 코로나가 종료됐다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이 회복이 좀 확실하지 않다. Full recovery is unlikely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저소득층 근로자가 굉장히
굉장히 많이 위험하고 중소기업 역시 너무 오랜 기간 침체되다 보면 기술력이 떨어지거나 파산 상태에 이르러서 산업 전체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입장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이 사실 이런 우려를 너무 자주 표명하기도 했고요. 지금 시장에는 호재가 더욱더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시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또 정책적인 부분에서 파월 의장의 구체적인 언급이 나와줘야만이 시장 투자자들이 좀 반응이 증시에 더 나타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또 파월 의장이 또 추가적으로 언급을 했는데 일자리 복귀가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소매 판매 지표가 좀 호조로 뜬 것도 이 미국인들이 일자리 복귀가 좀 많이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급증이 나왔다라는 분석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일자리 그리고 실업률이 좀 감소하다 보면 미국 경제도 더욱더 많이 회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외신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파월 의장의 발언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저희는 계속해서 트레이딩 타임 이어가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골드 짚어드릴게요. 자, 골드는 오늘 소매 판매와 같은 부분 경제 지표가 좀 호조로 발표가 되면서 안전자산인 골드가 오늘의 상승분을 좀 반납을 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현재 1727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지금 구간에서 세 분의 방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두 분은 관망 그리고 외환형 트레이더 매도 의견 주셨네요. 매도 전략 먼저 확인할까요? 예. 저번 주 거를 그 말씀을 좀 드리면서 또 알겠습니다. 저번 주에 추세 매매하신 분들이 하도 많이 전화 와서 제가 분명 금은 뭐다 강력 매수라고 했습니다. 강력 매수. 그 가격이 최대 강력 매수 자리가 어디다? 1705.1에서 1708.2의 강력 매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아마 오늘인가 어저께 왔습니다. 어저께 1706.2까지 빠졌었습니다. 지금 거의 했으면 거의 400틱 정도는 수익 났을 겁니다. 오늘. 그리고 좀 공격적으로 하신 분들은 분명 1720에서 1720.9에서 1718.5 이때 11일 날 왔었고요. 그리고 1714.3에서 1718.5에도 매수했는데 저번 주에 추세 매매하신 분들은 100% 수익 났습니다. S&P든 오일이든 금이든. 그러나 단타 매매하신 분들은 솔직히 모릅니다. 그죠? 손실 날 수도 있고 수익 날 수도 있고. 저는 단순하게 계속 매매로만 얘기합니다. 추세 매매 할 건지. 그럼 지금도 금은 어떻게 된다? 이제는 먼저 가격부터 얘기하면은 짧은 가격 1731.4 정도 왔을 때 1731.4 왔을 때 강력 매도를 해주실 때 손절은 반드시 잡아라. 추세 매매가 아니라 단타 매매. 지금부터 23시 37분 47초 지금부터 한 30분 1시간 안에 왔을 때는 매도. 대신 손절 28틱 잡고요.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하실 분들은 1733.7에서 1735.2 사이에 왔을 때 매도를 해주시고 손절은 최소 56틱 또는 플러스 14틱을 더 잡아서 70틱을 손절 잡고 매도를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금 금은 이제 추세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추세는 관망이고요. 단타 매매로는 하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추세는 관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외환영웅 트레이더의 전략 확인했습니다. 자, 일단 골드 추세는 관망 그리고 단타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매도 전략 일단 드렸고요. 1731.4에서 강력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여기서 손절은 28틱 꼭 잡으시고 조금 더 길게 보시는 분들은 1733.7에서 1735.2 선에서의 매도하는 전략 두 가지 이렇게 드렸으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우리 두 분 오늘 의견 일치가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두 분 다 관망 주셨는데 먼저 금융형 트레이더 전략 확인할게요. 오늘 준 차장님이랑 좀 텔레파시가 통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금 같은 경우에 오늘 하루만 봤을 때 저는 좀 이제 박스권의 사이에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관망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금 말고 확실한 종목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박스권 흐름인 금은 이제 좀 저도 좀 올랐을 때 좀 매도 자리를 보고 있는데요. 우선 지금 박스권이 1728선에서 그 다음에 1740선 이 사이를 좀 박스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지금 자리에서는
지금 계속 빠지고 있죠. 횡보성 하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올라왔을 때 매도 자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5분봉 기준으로 했을 때 1730 아니다. 15분봉으로 하겠습니다. 1735.1 이 자리를 저는 좀 매도 단타 단기적으로 매도 자리로 보고 있고요. 여기 올라왔을 때 이제 매도하시면 되겠고 그 전까지는 좀 관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일단 관망이지만 지금 박스권 움직임 안에서의 매도 전략을 같이 드렸습니다. 1735.1선에서의 매도 전략 확인해 주시고요. 준 차장님은 골드 또 관망이시네요. 네, 골드가 요즘은 조금 거래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방향성이 조금 애매해요. 지금 그냥 지금 전문가님들 말씀처럼 네. 약간 박스권에서 지금 횡보하는 장세가 계속 펼쳐질 것 같아서 일단 계속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한은 그렇게 많이 떨어질 일은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고 지금 꽤 1700이면은 거의 뭐 고점 수준이거든요. 계속 네. 이 레벨을 지키고 있는 게 저금리 기조라서 내려갈 일은 없지만 지금도 충분히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특별히 또 오르기도 좀 애매해요. 그래서 네. 사실 지금은 골드는 추천을 안 해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1700 지금은 좀 저는 1700, 1750을 지금 밴드로 보고 있어서 네. 지금은 너무 들어가기가 애매해서 1710불 아래면은 언제든지 저는 매수는 들어가도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기다렸다가 1710불 아래로 내려왔을 때는 매수를 추천드리고 지금은 중간값이라서 조금 들어가긴 애매하다. 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1700에서 1750선을 좀 박스로 보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의 매매하는 전략 1710선 아래로 내려왔을 때는 매수해도 좋겠다, 매수 유효하다라는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바로 유로 FX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로는 오늘은 좀 음봉을 길게 다시 좀 뽑아내고 있네요. 지금 달러 인덱스가 그동안 달러가 좀 약달러 기조를 좀 유지를 하다가 오늘 다시 97선, 지금 96.99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현재 구간에서의 방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준 차장님만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일단 우리 외환용 트레이더 전략 확인할게요. 예. 제가 잠시 뭐 좀 급하게 회원이 연락이 왔었는데 S&P가 지금 하방입니다. 그 말씀드렸듯이 3150선에서 매도 치신 분들은 네. 좀 수익 청산하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3150에서 53, 55에서 매도 지금 거의 120씩 빠졌네요. 네. 수익 청산해 주시고요. 자, 유로는요. 하방으로 좀 보겠습니다. 하방으로 보시고 좀 오랜만에 유로를 해서 만약에 단타 매매하고 싶은 분들은 가격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13330에서 매도를 쳐주시고요. 조금 더 빨리 공격적으로 좀 치고 싶다 하신 분들은 1.13100에서 매도 전략. 오늘은 유로는 매도로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좀 빠르게 전략 주셨습니다. 1.13330 그리고 1.13100에서의 매도 전략 챙겨드렸습니다. 확인하시고요. 자, 금융영웅님 빠르게 한번 또 확인할게요. 예, 유로 같은 경우는 오늘 봤을 때 좀 하방 힘이 되게 크게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4시 이후부터 계속적인 하방으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올라왔을 때 매도 자리 보고 있고요. 네. 이제 1.33375네요. 1.33375 왔을 때 매도 자리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길게 봤을 때 저는 이게 좀 중요한 저항 라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올라갔을 때는 아예 오늘은 거래를 안 하시는 게 좋다고 보고 있고요. 좀 네. 올라왔을 때 매도로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등시 매도 전략 1.13375선 제시해 드렸고요. 준 차장님은 반대로 매수 보고 계세요. 네네. 저는 1.13 밑으로 오면은 조금 네. 매수하는 게 좋다고 보는데 일단은 계속해서 지금 유로는 어느 정도 지금 저는 강세 추세에 있다고 보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약간 뭐
큰 폭의 상승에 나왔어서 이제 하락 매물이 나온 것도 있고 더군다나 이제 지표까지 좀 좋게 나오는 반면에 달러가 조금 이제 강세로 돌아선 면 때문에 조금 약세로 가고 있는 면이 있는데 네.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은 아직도 달러는 약세 기조가 맞고 거기에 이제 상대적으로 유로는 조금 더 오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여전히 1.14로 테스트할 거고 1.15까지 저는 일단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로는 저는 일단은 계속 강세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로는 약달러 기조가 좀 더 유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유로는 강세를 좀 더 볼 수 있다라는 의견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꽉 채워서 유로까지 짚어드렸는데요. 세 분 여기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ut you always knew that you'd be the one to work while they all play. And you'd lay awake at night and scheme of all the things that you would change, but it was just a dream. Here we are, don't turn away now. We are the warriors that built this town. Here we are, don't turn away now.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